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오늘은 취업 준비 때문에 걱정이 많은 취업 준비생들에게 반가운 법안을 준비했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이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을 지원해주기 위한 법안입니다.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개정안 준비했고요. 또 하나는 올여름에 굉장히 크게 시끌시끌했던 뉴스 기억하실 겁니다. 물놀이장에서의 몰래카메라 사건 알고 계시죠? 몰래카메라와 관련된 법안인데요. 이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입니다.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정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아무래도 이 청년 취업 문제인데요. 이번에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제안하시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으셨는지요? 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년 취업 문제, 그러니까 청년 실업 문제가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 나온 통계만 보더라도 지금 사상 최고의 청년 실업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통계청 발표처에 따르면 올해 초에 보통 이제 청년 통계의 기준이 그러니까 15세에서 29세 미만이거든요. 네. 이하인데 그 연령층에 해당되는 청년 실업률이 11.11%예요. 퍼센트죠. 그러니까 10%를 훨씬 넘은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사상 거의 최악의 수준이라고 봐지는데 그 비교를 해보면은 예전에 이제 IMF 때, 네. 그러니까 1990년대 말에 그 IMF 때의 그때 청년 실업률이 11.5%였었어요. 네. 그 거의 이제 거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청년 실업 사태가 지금 커져 있는 상태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한 20대 청년 실업자 수가 얼마나 되냐. 네. 이 통계에서도 보면은 지금 40만 명을 넘어선 걸로 보여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정부에서 이제 통계로 발표하는 자료가 41만 명인데 실제로 그 체감하는 지수, 그러니까 청년 실업 세대가 체감하는 지수를 보면은 체감 청년 실업자 수는 115만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약 한 3배 가량이 높은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그 특히 우리가 청년은 미래, 우리 사회 국가의 미래 세대라 그러는데 네.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제 그런 데에서 이거에 대한 근본 대책이 무엇일까?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요. 네. 이제 그런 일환에서 이번에 그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을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청년 실업 문제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네, 계속 그렇죠. 누적되어 온 결과이고 네. 또 여러 가지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들을 마련을 해왔습니다만 네, 네. 실효성이 부족했던 걸까요? 이 그간의 이 정책들 뭔가 좀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대개 이제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뭐 수년째 네. 벌써 이제 오랫동안 이게 심각하다 말들은 많았는데 네. 물론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정부 처방이나 이러저런 이제 정책들을 내놓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지난 9월달에 노사정 이제 대표가 만나서 거기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거든요. 네. 그 합의문에서 그게 한 3가지 정도 청년 이제 고용 대책을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그 신규 청년 채용을 늘리도록 하자. 네, 뭐 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그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네. 네. 뭐 세무조사를 좀 이렇게 뭐 좀 배려해 준다라든가 또는 뭐 세액공제라든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들. 또 그리고 이제 지금 뭐 특히 노동계약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임금 피크제가 있잖아요. 네. 예. 그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해서 거기서 이제 마련된 재원을 그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서 활용하겠다. 네. 이런 등등의 이제 노사정 합의 발표를 내놨어요. 네. 이제 그런데 걱정은 뭐냐면은 대개 이런 게 많이 지금까지 논의됐던 사항들이고 과연 이게 실효성 있게 지금 계속 날로 악화되고 있는 청년 실업 사태를 잡을 수 있는 네. 그 이 처방과 묘약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대개 이제 그 기업에서 청년들을 고용을 할 때도 네. 지금까지 보면은 고용한다고 이제 하면서도 그거를 정규직이나 그다음에 신규 채용보다는 일용직이나 임시직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비정규직으로.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되는 거죠. 또 이렇게 취업 불안 문제가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펀드를 조성해서 네. 이제 거기에 쓰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이게 사실상 언발의 오줌 누기 수준이다. 네, 이제 이런 좀 비판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 데서 뭔가 이제 그래서 좀 더 근원적이고 그 청년의 구직 활동과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네네.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데서 그 고용촉진특별법을 좀 내놓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그간에 정책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네네. 미봉책에 불과했었고 네네네. 사실 근본적인 접근이 쉽지 않았다 이렇게 네네. 판단을 하셨고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네. 이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네, 이제 그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구직 촉진 수당을 이제 지원하자는 거예요. 네. 구직 지원 수당인데 이제 이건 그 실업수당과는 다른 거죠? 일종의 실업급여 네. 형태예요. 네. 왜냐하면 청년들 같은 경우는 취업을 처음 하는 경우가 많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그럴 경우에 그 사실상의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완전 배제가 되어 있어요. 아, 예. 그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이제 청년층을 벗어나서 이제 그 직장을 다니거나 취업을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고용 상태가 이제 자기가 해직 상태거나 네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고용보험에 적용을 받아서 최소한도에 그것도 다 촉진하고 네. 또 최소한의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예. 지원들을 해주거든요. 근데 청년은 아예 그런 제도에서 배제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청년 취업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길어지고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정 수준 이하의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그 기간 동안에 그 물론 이제 본인이 열심히 자기가 취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네. 면접도 보고 또 예. 이렇게 이제 뭐 그 저 고용을 위한 또 이제 지원서 신청도 하고 예. 그래서 그런 기간 동안을 일정 기간 동안을 한시적으로 정해서 그다음에 최소한의 실업급여 형태의 그 촉진 수당을 그 지급해 주자. 네, 그렇게 하면은 그 취업에 대한 준비생들에게 뭔가 희망을 줄 수도 있고 네. 그 사람들이 뭔가 자기들이 그 기간을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래도 근거들을 마련해 주자는 거예요. 네. 원서 사야죠. 옷 사야죠. 그렇죠. 또, 또 이것저것 교통 알아보러 있어야죠. 가야죠. 먹어야죠. 또, 네. 만나야죠. 네네. 쓸 돈이 참 많은데 그렇죠. 네네. 참 아쉬운 그 상황에 네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실제로 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네네. 어떠한 선결 조건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아마 재원 문제라고 재원, 봐져요. 네. 그러니까 이 청년 고용에 대한 촉진 수당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그걸 어떤 규모로 할 것인가가 이제 판단의 문제인데 대략 이번에 제가 이제 발의하게 된 부분들은 보다 여러 가지 국가 재정 상황과 그다음에 현재 청년 실업 상황 네. 등등을 감안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좀 난 산출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최대 기간 6개월. 최대 6개월. 최대 6개월이죠. 그러니까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예. 6개월을 넘지 않게 저소득층 네. 취업 준비생들에게 그 최저임금의 약 한 30% 수준. 그러면 대략 한 5월 한 38만 원 가량이 됩니다. 네네. 네,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해주자는 거고 네네. 그런 대상이 어느 정도 될까 쭉 추계를 해보니까 네. 약 한 9만 7천 명 가량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그 내년도에 만약에 이제 이 첫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네. 그 소요되는 재원이 한 26억 정도, 그러니까 900원이 좀 넘는 거죠. 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도 국가의 부담을 좀 그래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네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정한 비율로서 배분해서 할 수 있게끔 네네. 분담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취업 준비생한테 힘도 될 것이고 네. 그나마 지금 정말 이게 자기 앞길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야 되고 또 취업하다가 안 되면은 또 그 기간에 낙심하고 그렇죠. 예, 그런 네. 청년 실업 세대들에게 준비생들에게 좀 뭔가 숨통을 트여주지 않을까. 네. 네. 그리고 이것은 그 어떤 국비와 그다음에 이제 국가 예산과 지방자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 결국 우리 청년에 대한 투자다. 그 그렇죠. 미래에 대한 투자고 네, 그들의 네. 사회 안전망이다. 그런 측면에서 꼭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네네. 제가 처음에 이 법안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우리 내에서도 제가 이걸 같이 상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문재인 대표께서
이게 참 좋다. 이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해서 네. 사실상 거의 당론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렇군요. 채택이 됐고 네.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한번 저희가 이제 갤럽이라든가 이런 여론조사를 돌려봤어요. 네. 돌려보니까 절반 이상이 동의를 해요. 국민 절반 이상이. 네. 네. 이 준비생은 본인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상황을 또 입증하고 네네. 또 저소득층의 하나니까 또 자격 조건도 살펴봐야 그렇죠. 되겠습니다만. 예, 이게 이제 이걸로 통해서 뭐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할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네. 본인이 취업을 충분히 노력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본인이 일정 소득과 자산이 있다는 보는데 네. 뭐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이라든가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정말 자기 몸 하나밖에 없는 네, 네. 그런 어려운 그런 저 청년 세대들에게 좀 희망을 주자는 거죠. 네. 네.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네네.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이 사실 이 명만 봐서는 이게 몰래카메라랑 무슨 관련이 있나 싶은데요. 네, 좀 뭐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의 개정안이고 네네. 내용은 그 지난번 몰래카메라와 관련된 법안입니다만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네, 법 이름만 보면 좀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요. 네. 제안하시게 된 입법 배경과 더불어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이제 몰래카메라 이제 이 문제인데 네, 그 지난번에 한번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워터파크, 예, 그 워터파크 몰카 사건이라고 이제 이렇게 그랬죠. 명명이 됐는데 네, 뭐 대개 다 이제 많이 이게 워낙 사회적 이슈가 돼서 다 아시겠지만은 네, 그 소위 말하면 이제 수영장에 뭐 들어가 가지고 이 몰래 도착을 한 거 아닙니까? 촬영을 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것도 샤워장. 네네. 특히 여성 예, 샤워장이라서. 예. 그래서 그 선의의 피해자가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랬죠. 그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돼서 네, 야 이게 앞으로 이런 제2, 제3의 이런 사건들이 생겨나게 되면 큰 문제가 된다. 네, 그리고 또 이런 문제들은 우리 사회의 어떤 근간이 결국 사회의 신뢰의 문제인데 이런 신뢰를 무너뜨리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뭔가 근절 대책, 근원적인 뭐 처방 조치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좀 이런 취지에서 사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요즘 워낙 기술이 발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뭐 초소형 카메라 많이들 다양하게 네네.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초소형 카메라의 불법적인 판매나 뭐 유통 네. 이를 이용한 몰래 카메라의 범죄가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까? 몰래카메라에 대한 피해 문제는 그동안도 계속 지적이 돼 왔어요. 지적이 네. 되어 오다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게 이제 그 워터파크 사건이었었는데 그랬군요. 네. 실제로 보면 몰카 범죄가 몰래카메라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는데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약 한 6,600건이 넘어요. 네. 예, 통계로 잡힌 게 최근 5년 사이에 그게 한 8배가 증가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몰카에 가파르군요. 대한 범죄 문제나 이런 게 지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경찰청 통계만 봐도 올해 7월 달까지 몰카에 의해서 범죄 단속 건수가 4,500건이 넘었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올해 연말까지를 이 단순 누계만 추계만 해봐도 약 8,000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10,000건 이상을 넘어서는 거는 앞으로 내년 뭐 후년 1, 2년 안에 그럴 거라고 봐져요.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문제가 이제는 뭐 단순하게 그냥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물론이죠. 사회적 문제고 예, 예. 이 사회적 범죄 차원의 것으로 갈 수가 있다. 그 더군다나 과학 기술이 워낙 첨단화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몰래 카메라가 워낙 초소형 아주 고화질로 바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네네. 펜을 이렇게 쓰는 거 하면서 이렇게도 촬영이 되고 네. 이제 핸드폰을 다 가져다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핸드폰 가지고도 촬영을 하고 예. 뿐만 아니라 뭐 온갖 뭐 자기 뭐 이런 안경 이런 식으로 아, 네. 완전히 007 영화에서 그러니까 나왔던 우리가 이제 옛날에 첩보영에서 봤던 그렇습니다. 그런 수준으로 이제 이게 음. 단순한 그런 뭐 영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것이 사회적 대중화되고 있다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개발비가 비쌀 텐데 개발한다는 건 수요가 많다는 거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범죄에 노출된다는 그렇죠. 얘기일 이게 텐데요. 지금 뭐 중국에서 뭐 그렇습니다. 수입되는 게 아주 뭐 시중에 많이 네.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네. 이번 그 총포도금 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핵심 내용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몰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게 문제가 된 이후에 네.
이제 국회에도 이와 관련된 여러 다른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내신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적발이 됐을 때 이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적발이 안 되기 위해서 네. 또 더 은밀화 소형화되는 거예요. 지능적으로 바뀌겠죠. 네네네. 예. 그래서 이 몰카 자체를 아예 법 테두리 내에서의 관리 범위에 이거를 두면 이게 훨씬 더 그 관리와 규제가 되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총포 도금 화양류에 준다는. 그렇죠. 네네. 그게 그래서 준하는. 속하는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관리 범위를 아. 갖게 이제 하자는 거죠. 그래서 네. 그 몰래 카메라를 그 생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판매하고 소지 이런 이제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고. 네. 그러니까 몰래 카메라를 생산자, 네. 그다음에 판매자의 네. 경우에는 해달 관할 경찰청장에 이거를 신고를 하도록 하고 아, 예, 예. 예. 허가를 받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지한 사람, 네네. 소지한 사람 같은 경우도 행정자치부령에 따라서 소지 허가를 받도록 하자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 본인이 감히 자기가 네. 그 이 몰카를 소지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제 판매자도 네. 이거를 막 불법적으로 막 그 지하 유통을 시키기가 어렵겠죠. 그렇군요.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 관리 범위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함부로 이걸 가지고 내가 범죄를 저질러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장난이든 뭐든 간에 네네. 그러니까 이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 이제 자제하고 억제해서 그러니까 큰 효과를 갖지 않겠는가. 그렇군요. 이제 그런 취지인 거죠. 뭐 네. 100% 근절은 안 되더라도 네. 이 경계할 수 있는 수준 확보할 네, 수 저는 있겠네요. 네. 어쨌든 간에 이게 그 이 관리 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억제 효과를 가질 거라고 봐져요. 네, 기도 효과를 말씀해 주셨고 네. 이제 문제는 입법 시한입니다. 네네. 19대 국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할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잘 되리라 기대하고 있어요. 네. 이제 처음에 이게 도검 총포 뭐 이런 거라고 해서 그렇죠. 이게 갑자기 뭐 이게 좀 뭔가 그 정도인가 했는데 네. 이거를 가만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니까 네네. 이건 정말 규제를 해야 그렇죠. 되겠고 그 규제를 네.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관리 영역을 둔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설득력과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는 비교적 이제 좋은 반응들이세요. 네. 다 이거를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될 텐데 네. 지금 이제 어쨌든 이제 예산안을 각 상임위에서 다루고 있고 네.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 법안 논의에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국회 교문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 안행위의 뭐 여야 의원들에게도 이걸 제가 설명도 하고 있고 또 해서 꼭 이제 관철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네. 끝으로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뭐 지역 현안이라든가 또 새로운 입법 계획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또 뭐 청년 관계에서 네. 그 하나 또 발의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이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네. 이제 그것도 이제 이 주제가 청년 문제예요. 네. 특히 그 중에서 청년 주거 문제입니다. 네, 이제 청년 실업 문제도 있는데 특히 이 청년층 같은 경우에 주거 문제가 또 심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수입이 변변치 않은 이 청년층이 주거비 부담 때문에 쪽방이나 아니면 고시원이나 고시죠. 그렇죠. 원룸이나 이런 데를 네네. 전전을 하거나 그에 대한 주거의 삶의 질이 현저하게 지금 떨어져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좀 일정 그 수준 이하의 취약한 청년 세대주에게 이 공공주택이나 공공준주택에 대해서 네. 좀 우선적으로 이걸 공급할 수 있게끔 배려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하자는 취지로서 이제 그런 주택법 개정안을 또 이제 좀 냈어요. 네. 냈고 그다음에 저희 지역과 관계에서는 제가 이제 경기도 시흥을지구인데요. 네. 그 저희 지역이 이제 많은 그 여러 가지의 그 개발 호재들과 큰 대형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MTV 첨단 산업단지라고 약 한 280만 평의 새로운 산업단지를 첨단 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있고 또 이제 요새 특히 이제 언론에 많이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105 신도시 사업이 있어요.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도 이제 착공에 들어갔고 또 서울대 신캠퍼스도 현재 이제 들어올 예정인 그 인구가 5만 5천 명의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하는 곳인데 네.
요새 건설 경기가 어렵지만은 두 가지 다 아주 큰 사업들인데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네. 100% 분양이 다 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성공적으로 잘 되게끔 음. 계속 꼼꼼히 챙기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일이고, 또 그 다음에 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 수도권의 전철망이 취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 제 지역에 이제 월곤역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월곤역에서 광명역을 음. 거쳐서 판교까지 네. 네, 그렇게 연결하는 그 월곡 광명 판교 전철 사업을 제가 몇 년째 추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도 이제 그 국토부 이제 네. 관계자들과 또 만났고, 또 어제는 또 KDI 또 그 전에는 기재부하고 네. 만나서 미팅도 하고 지금 이제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활발한 입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국회 입법 데이트는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